다음은 공개 기출문제 페이지 173쪽이죠. 1번 다음 중 멀티미디어 특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다양한 뜻이 멀티라 했죠. 그죠? 다양한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변환하여 통합 처리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가 디지털 컴퓨터죠. 그죠? 그래서 아날로그 데이터를 뭘로? 우리가 쓰고 있는 디지털 컴퓨터로 변환하여 통합 처리한 것을 멀티미디어라 하죠. 이 미디어에 해당되는 건 4번 보시면 텍스트, 문자죠. 그래픽, 그림, 사운드, 소리, 동영상, 비디오. 이러한 통합 서비스를 멀티미디어라 합니다. 2번 정보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이 주고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죠? 상호작용에 의해서 데이터가 전달됩니다. 3번 미디어별 파일 형식이 획일화되어 통일성이 있다. 이게 틀렸네요. 그죠? 획일화한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해요. 다양하고 그랬기 때문에 멀티미디어 제작은 용이해진다. 쉽지는 않죠. 더더욱 어려워지죠. 난해하다. 그죠? 어려워진다. 이런 식으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2번 다음 중 컴퓨터에 사용하는 오디오. 이 오디오는 음악, 소리를 말하죠. 소리. 포맷인 웨이브 파일. 이게 바로 소리 파일입니다. 소리. 이 웨이브 파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파일에 확장되는 웨이브의 약자 WAV입니다. 녹음 조건에 따라 파일이 크게 변할 수 있다는 뜻이죠. 크고 작고 이렇게 크고 작고 변할 수 있고 3번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로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4번 높이, 길이 세개, 음악교, 음악에 관련된 음악 소리는 웨이브 파일이 아니라 MIDI, MIDI 파일입니다. MIDI 파일이에요. 요 M자가 음악이란 뮤지컬 뜻이에요. 뮤지컬 뜻, 음악의 뭐였더라. 문제 3번을 보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정보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보의 편중으로 계층 간의 정보 차이를 줄일 수 있다. 정보 차이가 더욱 심화되죠. 정보의 1번에 틀렸어요. 정보가 한쪽으로 편중됨으로써 한쪽으로 치우쳐짐으로써 계층 간의 정보 차이를 더욱 심화된다는 것은 더욱 격차가 심해진다. 격차가 심해진다. 차이를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차이를 늘린다는 뜻입니다. 중앙의 컴퓨터와 2번 서버의 장애나 오류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혼란이 초래할 수 있다. 한국에서 서버가 다운되면 은행 업무가 마비되거나 하면 큰일 나죠. 그죠?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3번 정보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범죄가 또 증거. 요새 피싱 그죠? 이걸 많이 나타나죠. 이러한 범죄가 증가할 수 있고 4번에 VDT 증후군이나 VDT는 화면에 오래 앉아서 컴퓨터 작업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러한 증후군과 테크노 스트레스, 테크 기술이라는 뜻이고 스트레스는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죠. 그죠? 이런 테크 스트레스 같은 직업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번 데이터 보안의 침입 형태 중 하나인 변조는 바꾼다는 뜻이에요. 바꾸기. 그죠? 바꾸기.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는 것을 방해한다는 가로 막기로 했죠. 가로막는 것은 상대방에게 데이터가 전송되는 것을 못하게 막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무슨 무결성죠? 데이터를 쓸 수 없으니까 쓸 수 없다, 쓸 수 있다. 가용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2번, 데이터가 전송되는 도중에 몰래 엿보거나 정보를 유출한다. 빼낸다 치죠. 이건 가로채기입니다. 가로챈다는 것은 비밀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기밀성을 침해하는 거예요. 기밀성을 침해한다. 3번, 전송된 데이터를 다른 내용으로 바꾼다. 이게 바로 변조한다는 뜻입니다. 4번, 데이터를 다른 사람이 송신한 것처럼, 보낸 것처럼 꾸민다. 위조를 합니다. 위조는 뭘까요? 데이터를 꾸미는 건 원래의 데이터를 순수한 것을 오염시키는 거니까 무결성의 침해는 무결성 침해에 해당돼요. 문제 5번 보시면 인터넷 주소 체계인 URL, 유니폼 주소,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터, 즉 인터넷 주소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먼저 프로토콜 땡땡 슬래시 슬래시 호스트 서버 주소, 그 다음에 포트 번호, 이런 경우로 됩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문제 6번을 보시면 이 가상 메모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가상 메모리는 가짜의 메모리. 어떨 때 큰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주기억장치 용량이 작으니까 보조기억장치를 마치 주기억장치처럼 사용하여 보다 큰 프로그램을 실행할 목적이죠. 1번, EEPROM의 일종으로 디지털 기기에 널리 사용되는 비휘발성 메모리다. 아니죠. EEPROM은 전기로서 내용을 소거할 수 있는 롬의 일종이죠. 2번, 주기억장치보다 큰 용량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이용해 사용되는 것이죠. 2번이 정답이 되네요. 3번, 중앙처리장치와 주기억장치 사이에 위치하여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건 캐시 메모리죠. 그래서 3번은 캐시 메모리, SRAM으로 만든다 그랬죠. 캐시 메모리의 뜻이고, 4번, 두 장치 사이 간의 속도 차이를 하는 것은 바로 버퍼 메모리입니다. 요 BUFFER, 버퍼 메모리가 하는 일이에요. 7번, 이기종, 서로 다른 단말기 컴퓨터 간의 통신, 호환성, 주고받을 수 있어 이런 모든 네트워크의 원활한 통신을 위해서 최소한의 네트워크 구조를 제공하는 모델로 네트워크의 프로토콜 디자인, 통신을 여러 가지 계층으로 나누어 정의한 통신 규약을 무엇이라 할까요? 이게 바로 4번 OSI 7계층에 해당합니다. OSI 7계층. 즉 이건 뭐냐면 여러 가지 계층으로 나누어 정의한다. 이런 것을 개방형 시스템 간의 상호 접속, 개방형 시스템 간의 상호 접속, OSI 7계층에 해당됩니다. 다음 7계층 물리계층, 데이터 여기까지는 너무 나간 거고, 문제 8번 봅시다. 인트라넷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인트라넷은 1번
핸드폰, 노트북과 같은 단말 장치를 근거리 무선 접속을 위한 통신기술이다. 근거리, 무선. 가까운 거리에 선이 없이 요새 쓰이는 거 블루투스라고 하죠. 블루투스를 말합니다. 1번은 블루투스. 2번 인터넷 기술과 통신 규약을 기업 내에서 전자우편, 전자결제 등 같은 정보 시스템을 말한다. 결국 인터넷과 플러스 기업, 컴퍼니죠. 기업과 인터넷의 연결을 인트라넷이랍니다. 2번이 정답이네요. 3번 납품업체나 고객업체에 관련된 기업 간의 원활한 통신을 쓴다. 기업 간의 이거는 엑스트라넷이랍니다. 엑스트라넷 이것은 기업 간의 네트워크예요. 3번 분야별 공통 관심사를 가진 인터넷 사용자들이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공통의 관심사 토론 게시판이라 하는데 이것을 유즈넷이랍니다. 유즈넷. 다음 9번 보시면 인터넷 전자우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전자우편을 보낼 수 있죠. 2번 기본적으로 8비트의 EBCD, 웹CD 코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7비트인 웹CD 코드가 아니라 ASCII 코드를 사용한다라서 ASCII, 일명 ASCII 코드를 사용한다랬죠. 2번 정답이 틀렸죠. SMTP 이메일을 보내는 전송 프로토콜, POP 이메일을 받는 수신 프로토콜, 마임 멀티 이메일을 통한 멀티미디어 송수신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그랬죠. 4번 전자우편 주소의 형식은 사용자 아이디하고 표시하고 골뱅이 호스트 주소 형식으로 사용됩니다. 문제 10번을 보시면 컴퓨터 운영체제의 주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컴퓨터 운영체제는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스케줄, 시간표 제공 관리를 합니다. 시스템과 사용자 간의 편리한 인터페이스 서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해주는 것이 인터페이스의 목적이죠. 하드웨어, 딱딱한 컴퓨터의 물체를 하드웨어, 그 다음에 인간의 정신하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이 사이에 있는 것이 사용자죠. 유저. 그죠? 바로 유저가 사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연결을 시키는 이게 바로 OS. 이것이 바로 Operating System. 운영체제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3번 데이터 및 자원 공유의 기능을 해주죠. 4번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바이러스 침을 방지하는 이런 기능은 바이러스 퇴치 기능, 백신 기능이라죠. 이건 백신 프로그램. 이런 기능은 운영체제는 없어요. 정답은 4번. 문제 11번 보시면 USB 인터페이스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직렬 포트보다 USB 포트의 전송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2번 USB는 컨트롤러당 최대 127개의 장치를 연결하여 확장할 수 있습니다. 3번 핫 플러그인 기능과 핫 플러그는 바로 꽂으면 사용할 수 있다는 소리. 전원을 끄지 않고죠. 전원 차단 없이 장치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장치 사용. 전원을 차단 없이도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플래그면 앤플래그는 자동, 감지, 설치기죠. 하드웨어를 꽂으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인식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기능을 갖는 것이 USB입니다. 4번 USB 커넥터를 색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USB 3.0은 무슨 색?
파란색, 블루예요. 파란색, 빨간색이야, 블루. 파란색이고, USB 2.0이 빨간색이 아니라, 이건 2.0은 레드나, 검정, 블랙이나, 흰색, 화이트색이네요. 흰색, 이런 색으로 합니다. 문제 12번 보시면 빈칸의 용어에 바르게 나열된 것은 무엇일까요? A는 생활에서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문자나 그림, 숫자 등의 값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료들을 모아서 의미 있게 이용 가능한 형태로 바꾸면 뭐뭐가 된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데이터. 뭘까요? 자료죠. 근데 자료만은 뭐를 쳐서 컴퓨터를 통해서 뭐가 돼야 돼요? 바꾸어지면 그것이 지식이 되는 것이죠. C번은 정보통신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사회의 중심이 되는 물질이나 에너지로부터 정보를 이동하여 정보가 이루어진 전 분야에 널리 확산하는 걸 말한다. 그리고 정보가 널리 확산되는 사회, 정보화 사회라 해야죠. 정보화 사회. 정보화. 그래서 정답은 정보를 2번이죠. 2번. 2번이네요. 정보가 2번. 그래서 2번 지식이 되는 게 아니라 2번인 이거를 정보로 바꿔주세요. 정보. 정답은 2번으로 합시다. 문제 13번 보시면 사물 인터넷 IoT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3번 IoT 사물 인터넷은 구성품 가운데 디바이스는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AI는 수집된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합니다. 사물 인터넷의 디바이스가 하는 일이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일, 디바이스가 하는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일, 그리고 클라우드와 AI는 그 수집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일을 맡습니다. 2번 이 사물 인터넷은 인터넷 기반으로 다양한 사물, 사람, 공간을 긴밀하게 연결하고 상황을 분석, 예측, 판단해서 진화된 서비스를 자율 제공하는 제반, 그 인프라, 그 융복합 통합 기술을 의미합니다. 3번 현재는 사물을 단순히 연결시켜주는 단계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스스로 사물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단계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4번이 틀렸는데 이것은 사물 인터넷은 네트워크를 이용할 경우 통신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며 정보 보안 기술 적용이 쉬워진다. 더욱더 복잡해짐으로써 통신 비용은 절감이 아니라 증가되며 정보기술 보안, 침입 같은 게 더욱더 어려워지죠. 그죠? 용이하지 않다. 용이해진다가 아니라 용이하지 않다. 더 어려워지니까 정답은 4번. 14번 컴퓨터 소프트웨어에서 쉐어웨어, 쉐어는 함께 쓰는 매체란 뜻이죠. 프로그램 쉐어웨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정상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다. 이것은 상용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2번 특정 기능이나 사용 기능이 제한되어 있고 무료로 배포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2번이 쉐어웨어. 3번 개발자가 소스를 공개한 소프트웨어. 이거는 오픈, 공개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프로그램, 공개 소프트웨어를 말하고 4번 배포 이전에 테스트를 목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는 베타 버전.
또한 다른 부서에 공개해서 테스트하는 것을 바로 알파 버전이랬죠. 알파 버전. 문제 15번 볼까요? 다음 중 컴퓨터 화면의 이미지를 얼마나 화면에서 세밀하게 표시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정보의 화면에 나타난 작은 점. 이 작은 점을 픽셀이라는데 픽셀 수에 따라 결성되는 것이 바로 해상도. 레졸루션에서 해상도. 다음에 올라가서 16번 합니다. 다음 중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시스템의 속도가 느려진 경우 문제 해결 방법으로 속도가 느려졌다. 가장 적절한 것은 뭘까요? 1번 장치 관리자 창에서 중복 설치된 해당 장치를 제거한다. 2번 드라이브 조각 모음 및 최적화를 수행하여 디스크 단편화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2번 17번 윈도우 방화벽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방화 파이어월 불을 막는 벽이란 뜻이에요. 즉 어떤 내부의 네트워크와 외부의 네트워크망을 하나로 단순화해서 요거만 점검하면 되니까, 그죠? 이런 것이 방화벽인데 옳지 않은 것은 통신을 허용할 프로그램 기능을 설정한다. 두 번째, 네트워크 및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문제 해결 방법을 제공해 주며 3번, 바이러스 감염을 인지하는 알림 설정을 한다. 요거 알림 설정 기능은 없습니다. 4번, 네트워크 위치에 따른 외부 연결의 차단 여부를 설정해 줍니다. 18번, 윈도우 사용자 계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관리자 계정의 사용자는 다른 계정의 컴퓨터 사용 시간을 제어할 수 있다. 즉 관리자가 감독하는 일이니까 관리자가 다른 사람의 계정 사용 시간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맞죠. 2번, 관리자 계정의 사용자는 다른 계정의 계정 유형, 계정 이름, 암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니까. 3번, 표준 계정의 사용자는 컴퓨터 보안에 영향을 주는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 요거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관리자 계정에서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4번, 표준 계정의 사용자는 컴퓨터에 설치된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고 자신의 계정에 대한 암호를 설정할 수 있다. 자신 것만. 19번, 윈도우에서 파일을 선택하는 Shift, Ctrl 키를 누른 채로 다른 위치로 끌어다 놓으면 어떤 기능이 생기냐면 1번,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집니다. 파일을 복사할 때는 보통 복사할 Ctrl 키를 누르고 이동할 때, 그죠? Ctrl 키만 누르고 끌어다 놓는다. 이동할 때는 Shift 키를 눌러서 끌어다 놓는다. 휴통을 거치지 않고 영구히 삭제할 때는 Shift 키 누르고 Shift 플러스 삭제 키, 그죠? 삭제 키. 이렇게 딜리트 키죠? 이런 거를 눌러서 삭제하면 휴통에 거치지 않기 때문에 영구히 삭제할 수 있다.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20번. 윈도우 설정에 들어가면 시스템에 들어가면 정보가 있어요. 이걸 선택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거기에는 윈도우 설치된 운영체제의 버전도 알 수 있고 1번 CPU 종류나 설치된 메모리 용량 알 수 있고 3번 윈도우의 정품 인증 내용 같은 거를 볼 수 있어요. 4번 로컬 디스크 용량 확인. 이거는 시스템에 들어가서 정보가 아니라 따로 있어요. 저장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21번 보시면 스프레드시트 일반. 다음 아래는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노트북, 프린터, 스캐너 값의 변화에 따른 평균값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 있죠. 노트북, 프린터, 스캐너에 대한 평균값. 현재 값은 얼마인데 경기 호황일 때, 경기 불황일 때, 그죠? 그래서 1번은 맞는 것이죠. 2번 경기 호황과 경기 불황. 이게 시나리오의 이름이에요. 이게 이 시나리오에 대한 요약 보고서이다. 이게 바로 시나리오, 이게 이름이죠. 이름. 시나리오를 두 개를 설정한 걸. 하나는 경기 호황이라는 시나리오 하나, 두 번째 경기 불황이라는 시나리오 하나. 3번 시나리오의 값을 변경하면 해당 변경 내용이 기존 요약 보고서에 자동으로 계산되어 표시된다. 요거가 아니라 자동은 안 됩니다. 자동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시 작성해야 된다. 다시 시나리오 요약을 보고서를 다시 작성해야 함. 자동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4번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실행하기 전에 변경 셀과 결과 셀에 대한 이름을 정의한 거예요. 요게. 이름 정의. 문제 22번을 보시면 아래 고급 필터의 조건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요거는 그리고죠. 국사가 80 이상이면서 영어가 85 이상이거나 다른 얘기가 이거나죠. 이거나 요거는 이고 평균이 85 이상인 것. 정답 3번이죠. 이면서 이거나 이렇게죠. 이면서 이거나. 23번 보시면 데이터 통합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데이터 통합의 위치를 기준으로 통합할 수 있고 영역의 이름을 정하여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2번 원본 데이터 연결 기능을 사용하면 통합된 데이터가 있는 워크시트와 통합 결과가 작성될 워크시트가 같은 통합 문서에 있는 경우에만 작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통합 문서.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원본 데이터 연결 기능은 통합된 데이터가 워크시트와 통과할 때 작성될 변하면 같이 변하는데 같은 통합 문서에 있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통합 문서에 있을 때 되는 거지 같은 통합 문서에 있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같은 통합 문서에 있는 경우는 적용할 수 없고 다른 통합 문서에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거니까 2번이 틀렸습니다. 같은 통합 문서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3번 다른 원본 영역의 레이블과 일치하지 않는 레이블이 있는 경우를 통합하면 별도의 행이나 열이 만들어집니다. 4번 여러 시트에 있는 데이터나 다른 통합 문서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어요. 다음 24번은 부분합 기능이죠. 다음 중 아래의 부분합 대화 상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옳지 않은 것. 1번 부분합을 실행하기 전에 직급 항목으로 정렬되어 있어야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여기 그룹화 항목이 직급이니까 이걸로 정렬합니다. 그래서 부분합할 때 반드시 부분합 이전에 반드시 할 일은 정렬 기능이라 해서 그죠? 정렬 기능 반드시 해야 된다. 다음 2번 부분합의 실행 결과는 직급별로 급여 항목에 대한 합계가 표시된다. 여기죠. 직급별로 그 다음에 요거 급여가 체크돼서 급여 항목별로 합계됐죠. 상호합해서 합계. 그러니까 2번이 맞는 의미가 되죠. 3번 인셋이 직급별로 다른 페이지에 인쇄된다.
이것도 맞죠? 다음에 4번이 틀렸네요. 계산 결과는 그룹별로 각 그룹의 위쪽에 표시된다. 여기서 계산 결과는 그룹별로 각 그룹의 위쪽에 표시되는 게 아니라 부분합은 계산이 아래쪽에 표시되는 거죠. 아래쪽에 표시되는 것이지 위쪽에 표시되는 게 아닙니다. 25번. 매크로 대화 상자에 들어가는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실행 단추를 클릭하면 선택한 매크로가 실행되죠. 지금 평균 계산하기 매크로를 실행하려면 실행 버튼 누르면 해당 매크로가 실행됩니다. 2번 한 단계씩 코드 실행. 두 번째죠. 한 단계씩 코드 실행 단추를 클릭하면 선택한 매크로 코드를 한 단계씩 실행할 수 있도록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가 실행됩니다. 맞고 3번 편집 단추를 클릭하면 선택한 매크로의 명령을 수정할 수 있도록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를 실행합니다. 맞아요. 4번 옵션이 있네요. 옵션 단추를 클릭하면 선택한 매크로 이름과 설명을 설정할 수 있는 매크로 옵션 대화 상자가 표시된다. 이 옵션 단추를 클릭하면 매크로 이름은 변경할 수 없어요. 그럼 옵션 단추를 클릭하면 뭐를 변경할 수 있냐면 바로가기 키, 단축키, 바로가기 키 또는 설명, 이 두 개만 할 수 있어요. 바로가기 키나 설명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다음 26번 보시면 다음 중 날짜 데이터를 자동 채우기 옵션 단추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채운 경우 채울 수 있는 값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 여러 번 문제 나왔죠? 날짜 데이터의 자동 채우기에는 평일로 채우는 단위, 그 다음에 주 단위로 채우는 거는 없고 3번 월 단위, 년 단위. 그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주 단위는 없습니다. 다음 27번 셀 서식 대화 상자의 맞춤 탭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셀 서식에서 맞춤 탭 기능은 1번 셀 병합은 선택 영역에서 데이터 값이 여러 개인 경우 마지막 셀의 내용만 모두 지운다. 남기고 모두 지우는 게 아니라 마지막이 아니라 여기 가장 왼쪽 셀의 내용이에요. 가장 왼쪽에 있는 셀의 내용만 남기고 모두 준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셀 값이 여기 A, B, C가 있어요. 이걸 통합해서 셀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면 맨 왼쪽 요것만 남고 나머지 지워진다. 통합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통합돼서 A 이렇게 내린다는 뜻이죠. 1번의 정답이고 2번 셀의 맞춤은 입력 데이터 길이가 셀의 너비보다 긴 경우 글자가 자동으로 줄어들면서 셀의 너비에 딱 맞춰지는 것이 셀의 맞춤이에요. 3번 방향은 데이터의 세로 방향을 설정하나 가로의 회전 각도를 지정하여 글자의 방향을 바꿔주는 것, 회전시키는 것, 이게 방향입니다. 4번 자동 줄바꿈 기능은 텍스트의 길이가 셀의 너비보다 긴 경우 자동으로 줄을 바꾸어지는 기능을 합니다. 28번 셀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CO 셀의 값을 입력하고 ESC를 누르면 CO 셀의 입력한 값이 취소되는 거다. 취소됐죠? ESC는 바로 취소키니까 이게 ESC가 바로 취소키에 해당됩니다. 2번 CO 셀의 값을 입력하면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면 CO 셀의 값이 입력된 후 셀 포인터가 CO
D5셀 포인트로 이동이 되는 것이죠. 맞죠? 3번 C5셀의 값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C5셀의 값이 입력된 후 C6셀 아래로 이동이 되는 것이죠. 맞죠? 4번 C5셀의 값을 입력하고 홈키를 누르면 C5셀의 값이 입력된 후 C1셀로 셀 포인터가 이동된다. 요거 지금 C5셀에서 홈키를 누르면 C5셀의 값이 입력된 후 C1셀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C의 그열의 앞에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C5셀이면 그게 가장 앞쪽에 있는 것이 A죠. A열이죠. A5로 이동이 돼요. A5셀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게 A, B, C, D라고 했어요. 그죠? 이게 5행이 있습니다. 지금 위치가 여기 있다 이거예요. 그죠? 여기 있을 때 홈키를 누르면 입력은 되면서 맨 앞쪽 여기로 이동된대요. 이게 A의 5랄 경우 여기는 B의 D의 5니까 그래서 그 맨 앞으로 이동됩니다. 29번 아래 시트에서 C2 여기죠. C5 이렇게 영역을 수행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역은 영역에 수행한 결과 키보드의 백스페이스 키를 누른다. 영역을 지정한 상태에서 백스페이스 키를 누른다. 그러면 바로 현재 영역을 지정하니까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뭐만 삭제됐을까요? 바로 요거 이런 경우는 요거 C2셀 값만 삭제돼요. C2셀 값만 삭제되는 것이죠. 2번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나오는 메뉴에서 내용 지우기 하면 다 삭제돼요. 그죠? C2서부터 C5까지 모두 삭제가 되죠. 모두 삭제가 됩니다. 3번 홈의 편집에서 지우기에서 내용 지우가도 이것도 모두 삭제. 3번 딜리트가 모두 삭제. 그리고 2번, 3번, 4번은 모두 삭제지만 1번만은 C2셀 값만 삭제되는 것이죠. 30번 다음 중 시트를 보호하고 통합문서 보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시트 보호에서 잠긴 셀 선택을 허용하지 않으려면 시트 보호 설정 전 셀 서식 대화 상자의 보호 탭에 숨김 항목이 선택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이 부분이 시트 보호에서 잠긴 셀 선택을 허용하지 않으려면 시트 보호 설정에서 여기서 셀 서식 여기 셀 서식이 아니라 좀 여기 워크시트에서 허용할 내용 워크시트에서 허용할 내용에서 여기에서 바로 잠긴 셀 선택을 해제해 줘야 돼. 해제. 그래야지 시트 보호에서 잠긴 셀을 허용하지 않으려면 워크시트에서 허용할 내용 시트 보호 탭이에요. 시트 보호 설정에서 워크시트에서 허용할 내용 중에 잠긴 셀 선택을 해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 2번 시트 보호 시 시트 보호 암호를 지정할 수 있으며 암호를 설정하지 않으면 모든 사용자가 시트 보호를 해제하고 보호된 요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번 통합문서 보호는 시트의 삽입 삭제 이동 숨기기 이름 바꾸기 등의 작업을 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며 4번 통합문서 보호에서 암호는 선택 상황의 암호이며 암호를 제공하지 않으면 모든 사용자가 통합문서 보호를 해제하고 문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1번 매크로 이름을 정해야 하는 규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물음표 슬래시 마이너스 표시 하이픈이라는데 이런 문자는 매크로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다. 2번 기존의 매크로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면 기존의 매크로를 새로 기록하려는 매크로 이름을 바꿀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죠. 3번 매크로 이름을 찾을 때는 반드시 문자로 시작하고 되고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죠. 4번 매크로 이름에 사용되는 문자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여기서 않는다.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요. 문제 32번 아래 워크시트에서 직무가 90 이상 이거나니까 OR이 된다는 것이죠. OR. 국사와 상식이 모두 80 이상. 국사와 상식이 모두니까 여기는 AND 조건이 되어야죠. 이상이면 평가 아니면 통과한다. 그러면 요거와 요거는 OR이지만 요거와 요거는 AND 사이죠. 그러면 국어 상식 모두 80 이상인 것을 찾아보면 바로 보세요. 여기 AND가 있죠. 여기 OR 관계죠. OR이면서 요 조건, AND 조건 이렇게 돼야죠. 그죠? 그럼 1번을 볼까요? 그래서 정답 3번이에요. 1번은 뭐냐면 AND 안에 있으니까 요 조건과 요 조건이 또는 있고 그래서 A번은 1번은 BE가 직무죠. BE가 90 이상이고 또는 둘 중에 한 조건 C이나 DE가 80 이상 두 조건 한 조건 다 만족하면 이렇게죠. 근데 요 이거나가 의미가 안 붙죠. 요거는 그래서 안 되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33번 아래 시트에서 수강생의 학점별 학생수를 2, 3에서 2, 7 이렇게 A는 2명, B는 3명, C는 1명 이렇게 의 영역을 계산했을 때 C3셀 여기에 들어갈 수식으로 옳은 것은 개수를 쉬는 거면서 조건이 들어가야죠. 개수가 쉬면서 조건이 되는데 즉 count if는 범위 그 다음에 조건이 되는데 자동체 핸들로 수식을 복사하고 범위는 절대 참조가 돼야죠. 그럼 이 범위가 절대 참조가 되는 것이죠. B3에서 B8 B3에서 B8이 절대 참조가 돼야 되고 또 조건이 들어가려면 if가 들어가야 되니까 정답은 4번이죠. 문제 34번 보시면 다음 중 수식에 따른 실행 결과가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left 왼쪽으로 해서 mid는 중간 요러한 텍스트를 5번째 6개 5번째 3개 6개를 자르라는 뜻이니까 5번째 볼까요? 사운드 하나 둘 셋 넷 5이죠. 여기서부터 6개를 자르는 거예요. 하나 공백 둘 어브 셋
넷, 다섯, 이렇게 되는 뜻이죠. 이렇게 6개를 자른 상태에서 요걸 레프트니까 왼쪽에 3개 D 공백 띄우고 O가 되죠. D 요거 공백 띄우고 O F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O F. 다음 아니 요거 D 한 칸 띄고 O가 되죠. D가 한 칸 띄우고 공백까지 2개, 하나, 둘, O까지 3개, 요거 이렇게 되는 뜻이죠. 다음에 2번 볼까요? right는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에서 7개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공백, 여섯, 7. 이렇게 자른 상태에서 미드 자른 상태에서 두 번째 어브가 하나, 공백 두 번째죠. 공백서부터 3개, 공백 MU가 되죠. 공백, 꺾이표 공백입니다. 공백을 표시하는 공백 MU 이렇게 내주세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3번은 미드함수 3번째에서 7번째가 3번째 S 하나 요거죠. 유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공백까지 여기에서 오른쪽에서 3개 공백 OF가 되죠. 공백 OF. 그래서 여기는 공백이요. OF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4번 레프트 7개니까 왼쪽에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이렇게 된 거죠. 거기에서 두 번째 3개니까 두 번째는 요거죠. 5서부터 3개 하나, OUN 이렇게죠. OUN 이렇게 되죠. OUN. 다음에 문제 35번 보시면 다음 차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워크시트의 행과 이열에서 숨겨진 데이터는 차트에 표시되지 않죠. 이번 차트의 제목, 차트 가로 세로 축 제목이나 범례, 그림 영역 등은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 3번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 차트 크기를 조절하면 차트의 크기에 셀에 딱 맞게 조절되려면 컨트롤 키가 아니라 알트 키죠. 알트 키를 누른 상태에 해야 됩니다. 3번이 정답이고 4번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차트의 종류는 차트 서식 파일로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37번 아래 워크시트는 수량과 그죠? 상품 코드표, 요거 상품 코드표 단가를 이용하여 금액을 산출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AA10은 15 곱하기 3,000 즉 45,000 이렇게 나왔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와 같은 수식을 계산하기 위해선 DE셀에 어떤 걸까요? 먼저 값이 이렇게 하니까 VLOOKUP을 해야 되는데 그죠? VLOOKUP 찾을값 요거 BE셀이 되죠. 찾을값 BE셀이 돼야 되고 찾을값이 있는 참조할 수 있는 범위는 요거죠. B의 8서부터 C의 10까지 절대참조가 돼줘야죠. 그죠? 절대참조.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1번열, 2번열에 찾으래죠. 단가니까 2번열. 근데 1번이 아니고 3번이 된 이유는 이게 0에 정확한 일체값이죠. 정확한 일체값을 뜬 false나 0을 써주면 되죠. false가 0이니까 요거는 근사값이에요.
근사 근처에 있는 값을 유사값을 찾을 때 쓰는 것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됩니다. 37번 보시면 다음 중 특정 데이터 계열에 대한 변화 추세, 특정 데이터 계열에 대한 변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추세선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러니까 특정 데이터 계열의 변화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추세선입니다. 이 추세선을 표시할 수 있는 종류의 차트는 어느 것일까요? 이런 거예요. 1번은 그래서 1번은 거미줄 같은 게 있죠. 거미줄 같은 거, 이런 것을 방사형, 중간값에 대한 값의 변화죠. 이러한. 그 다음에 2번은 원형 차트죠. 한 개의 계열로만 차트를 만들 수 있죠. 이것의 단점을 보완해서 여러 개의 계열로 만들 수 있는 것 3번 도넛형 차트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추세선을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 4번 같은 거품형은 바로 추세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38번을 보시면 아래 원형 3차원 차트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계열 옵션으로 첫 번째 조각을 각을 90도로 설정하였다. 이것은 문제가 좀 난해한데 지금 북북 값이 크기 때문에 90도로 설정했을 경우는 이 값이 이쪽으로 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방향이 틀어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90도로 설정이 되지 않은 겁니다. 2번 차트의 종류를 원형으로 지정하였다. 원형으로 하면 2차원으로 바뀝니다. 2차원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2차원이 바뀌지 않은 상 3차원이죠. 그래서 이것도 아닙니다. 3번 데이터 레이블의 이름의 항목 이름과 값, 요게 요 앞에 서부 요게 바로 이런 것이 항목 이름이에요. 이름이고 뒤에 있는 것이 값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4번 차트의 제목을 그림 영역 안의 위축에 표현. 요 영역은 차트 제목이죠. 요 영역은 그림 영역이 아니라 차트 영역이에요. 영역. 그래서 이거는 차트 제목을 그림 영역이 아니라 차트 영역. 그래서 틀렸죠. 정답은 3번. 39번. 페이지 나누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페이지 나누기는 워크시트를 인쇄할 수 있도록 페이지 단위로 나누는 구분선을 의미합니다. 2번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 마우스로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을 클릭하여 끌면 페이지 나눌 위치가 조정이 됩니다. 3번 행 높이와 열 너비를 변경해도 자동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의 위치는 변경되지 않는다. 요거 행 높이와 열 넓이를 변경하면 자동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의 위치고 함께 변경된다에도 변경된다. 바뀌세요. 변경됩니다. 3번 중 4번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 파선은 자동 페이지 나누기를 나타내고 실선은 자동 사용자 지정 페이지 나누기를 나타냅니다. 40번 다음 중 머리글 편집과 바닥글 편집에서 해당 명령 단추와 기능이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1번은 그림에 관련 그림 서식, 2번은 샵이 하나 있죠. 페이지 번호 삽입, 3번은 시계가 있으니까 시간 삽입, 4번은 뭘까요? 엑셀 그림이 있죠. 이거는 파일, 이름,
삽입이에요. 파일 이루는 삽입. 그래서 정답은 4번.